손흥민 기회 만들어줄 라이트윙, 토트넘 오도베르 깜짝 영입 발표, 스카우팅 리포트 분석. 토트넘은 지난 16일 이하 한국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도베르 영입을 깜짝 발표했다. 토트넘은 우리는 절차에 따라 벌리에서 오도베르를 영입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19살인 오도베르는 2029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등번호는 28번이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정말 비밀리에 오도베르 영입을 진행했다. 토트넘 관련해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적설이었다. 토트넘은 최대한 조용히 물밑에서 오도베르 영입을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 오도베르는 토트넘 이적 후 구단 인터뷰를 통해 이적 소감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토트넘은 빅클럽이다. 야망도 매우 크다. 나는 클럽과 내가 같은 야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며 토트넘의 야망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토트넘 팬들조차 아직 오도베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오도베르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에 데뷔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도베르는 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나는 1대1 상황에서 수비수를 상대하며 드리블하는 것을 좋아하며 공을 갖고 많은 터치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설명했다. 또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동시에 축구하는 걸 좋아한다. 난 정말 환상적인 응원과 훌륭한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대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트넘은 최고의 구단이며 모든 요인들이 날 이적하도록 설득했다. 며 이적 이유를 말했다. 오도베르가 토트넘 이적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손흥민의 존재였다. 오도베르는 토트넘을 넘어 EPL을 상징하는 선수가 된 손흥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난 파리 생제르맹, PSG,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자랐다. 네이마르, 호비뉴, 호나우지뉴 같은 선수들을 보곤 했다. 세 사람 모두 훌륭한 선수이자 최고의 선수들이었다.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며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를 지켜보며 자랐다고 먼저 말했다. 뒤이어 난 손흥민도 지켜봤다. 내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며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성장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 토트넘에 입단한 유망주들이 입단하자마자 손흥민을 칭찬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 이적이 확정된 루카스 베리발 역시 손흥민은 EPL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진정한 전설이다 라고 칭찬한 적이 있다. 이번 방한 때에도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그의 경기를 보면 정말 환상적이다 며 주장을 치켜세운 바 있다. 오도베르 역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도베르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유망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벌리로의 이적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고 영국 축구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리그는 적응하기 쉬운 리그가 아니기 때문이다. 벌리에서 난 기회를 받았다. 경기장 안팎에서 기술과 정신력 측면에서 선수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며 벌리에서 좋은 성장을 해냈다고 믿었다. 오도베르는 토트넘 이적에 매우 감명을 받은 모습이었다. 그는 여기 와서 토트넘과 경기하는 것은 어려운 요청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경기장과 팬들에게 감명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스퍼스 선수가 되었다. 고 말한 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정말 열심히 싸우고 팬들과 함께 이기고 클럽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정말 열정이 가득하다 며 야심찬 의지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그는 난 야망이 있고 정말 뛰고 싶고 팬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싶다. 이곳은 거대한 클럽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모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경기장에서 뵙겠다 며 출전 의지까지 불태웠다. 오도베르는 우측 윙어 포지션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선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내년 1월에 합류하게 될 양민혁과도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은 오도베르 이적을 위해서 이적료 2,500만 파운드, 약 438억 원을 지불하고 보너스 조항 500만 파운드, 약 88억 원, 에세론 조항 10%를 벌리와 약속했다. 2. 선제골 기점 플러스 키패스 2회 손흥민. 개막전 무난한 평가, 평점 7.3. 토트넘은 20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레스터에 위치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레스터시티 원정 경기에서 1에서 1무승부를 기록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양민혁, 윌손 오도베르 등 어린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고, 기존 아쉬웠던 최전방에는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인상적인 한 해를 보낸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했다. 이날 경기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고, 최전방에 솔랑케, 2선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을 내세워 레스터를 압박했다.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은 토트넘은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했고, 전반 29분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하지만 후반 12분 레스터의 해결사 제이미 바디에게 동점의 덕골을 허용하며 실점했다. 후반 중반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헤더 경합 도중 상대 수비와 머리를 충돌하며 쓰러졌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베리발, 그레이, 데얀 쿨루셉스키를 투입해 분위기 쇄신을 노렸지만 추가골을 터뜨리지 못하며 개막전 승점 1점에 그쳤다. 이번 경기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선발 출전했다. 지난 시즌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로 줄곧 최전방에 나섰으나 솔랑케의 합류로 본래 포지션으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고 상대 우측 수비수로 나온 제임스 저스틴을 상대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포로의 선제골에도 관여했다. 좌측면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은 하프스페이스 부근 매디슨에게 패스를 내줬고 매디슨이 올린 크로스를 포로가 마무리 지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레스터의 골문을 노렸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후반 44분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볼터치 63회, 패스 정확도 87%, 키패스 2회,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를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풋몹은 나란히 팀 내 네 번째로 높은 평점 7.3을 부여했다. 3. 미국 최고 GK 신태용호 월드컵 예선 골문 지킨다. 오피셜 세계 랭킹 133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북아메리카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골키퍼 마르턴 파스 26댈러스를 국가대표팀에 소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에릭 토이르 54 국영기업부 장관은 8월 18일 이하 한국 시간 길고 광범위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마르턴 파스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합법적으로 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다며 발표했다. 마르턴 파스는 1998년 네덜란드 네이메언에서 태어났다. 2024년 4월 인권법무부 자카르타 사무소를 찾아 할머니의 나라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 선서를 했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 행정 절차가 지연됐었다. 에릭 토이르 장관은 2023년 2월부터 축구협회장을 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국가대표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을 고려할 때 제23회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며 마르턴 파스를 추켜 세웠다. 마르턴 파스는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2021년 제23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21세 이하 선수권대회 예선 5경기에 출전했으며 본선 엔트리 역시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 CAS 소송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국가대표팀에 마르턴 파스를 합류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8월 16일 심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축구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세계에서 10개밖에 없는 선수 가치 합계 10억 유로, 약 1.48조 원 이상 클럽 일부 리그 중 하나로 북아메리카 메이저리그 사커를 평가한다. 마르턴 파스는 2024 MLS 선방 합계 선두다. 세이브 유효 비율 6위 및 클린시트 합계 9위 등 수문장으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안타라는 신태용, 54, 감독이 전력 강화를 위해 추천한 선수라고 보도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1월 맡은 인도네시아를 세계 랭킹 173위에서 40계단이나 상승시켰다. 안타라는 축구협회가 마르턴 파스를 소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대표팀 사령탑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축구연맹 리그 랭킹 7에서 11위를 오간 무대다. 마르턴 파스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수문장으로 합류한다면 신태용 감독한테는 매우 든든할 것이다. 4. 한국의 PK준 심판에 뿔난 중국? 한국은 카드 폭탄 중국 심판 만난다. 중국 매체가 중국 일본전 심판 배정에 의구심을 표하며 아무 상관없는 지난 한중전을 언급했다. 그런데 더 속 터질 팀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은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때 최악의 판정으로 한국을 괴롭혔던 중국 심판을 만난다.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9월 5일 저녁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C그룹 1라운드에서 일본과 대결한다. 이 경기에는 카타르 출신 압둘라흐만 알자심 심판이 배정됐다. 을 비롯한 다수 중국 포털은 알자심 심판이 과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불편하게 여겼다. 특히 알자심 심판이 맡았던 한국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고 거론했다. 중국 매체들이 거론한 알자심 심판의 경기는 지난해 11월 선전에서 열렸던 월드컵 2차 예선 홈 한국전, 그리고 2019 AFC UAE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한국전이다. 당시 중국은 각각 0에서 3, 0에서 2로 패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모두 페널티킥을 내주며 승기를 빼앗겼다. 바로 이 지점을 거론하며 알자심 심판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다가오는 일본 중국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과거의 한중전 얘기를 들먹이는 게 한국 팬들 처지에서는 황당하다. 그리고 같은 잣대라면 한국 팬들이 이번 심판 배정에 더 불리하다는 점에서 더 성가시다. 중국 매체는 오는 9월 11일 밤 11시 한국 시각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월드컵 최종 예선 B그룹 2라운드 오만 한국전을 중국 출신 마닝 심판이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참고로 마닝 심판은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치른 첫 경기 바레인전에서 한국 선수들에게만 무려 5장의 경고 폭탄을 날린 인물이다. 마닝 심판의 당시 판정은 한국 팬들의 분노를 샀고 한국은 첫 경기부터 카드 트러블에 걸리며 대회 내내 고생해야 했다. 중국이 싫어하는 심판을 만나는 중국, 그리고 달갑지 않은 중국 심판을 만나는 한국의 상황이다. 누가 속이 쓰릴까?